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물 유전체 연구실에서 각종 기기 유지 및 보수를 맡고 있는 석사 2년차 이혜진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붕괴구리밥의 시설 기반 농업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모듈 제작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발표 주제에 관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의 주된 역할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농생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생산 기반의 조성과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한 수자원 함량, 수질 정화, 홍수 조절, 대기 정화, 기후 순화, 토양 유실 방지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다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생성해내는 부산물의 현기성 소화는 수년 동안 알려진 과정에서 폐기물의 안정화, 오염 제거, 비료 품질 개선 및 바이오 가스 생산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현기성 소화는 농작물을 매우 가치 있는 연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에너지를 재생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농업의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같이 비교적 면적이 적은 국가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져 농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지 면적이 2008년 기준 210만 헥타르에서 2017년 기준 200헥타르까지 줄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49.6%가량으로 농가 인원이 2009년 120만 명에서 2017년 기준 100만 명으로 줄었고 농촌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노동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의 농업을 위축시켰고 이로 인해 식량 자급률은 1980년대 초반 50% 안팎이었는데 현재 23.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높고 적은 토지를 사용하는 수직 농장을 도시 또는 근교에 두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직 농업은 도심의 건물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내 농업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재배 방식의 대략 5% 정도만의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구 대비 경작지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효율적인 재배가 가능하고 자동화된 환경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최소화하여 농촌 인구가 부족한 한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농업은 건물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어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재배되므로 홍수, 가뭄, 병해충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1년 내내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배 방식에 대비 효율적인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농업은 작물들이 건물 안에서 실내에서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에 비해 비교적 크기가 작고 빠르게 회전이 가능한 상추나 어린 잎채소, 허브와 같은 이런 작은 작물들 위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식물유전체 연구실에서는 분개구리밥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여 시설 기반 농업작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밥은 수생식물로서 개구리밥과에 속하며 5개의 숲과 37종으로 구성된 작은 식물입니다. 이 지도는 개구리밥의 분포를 점으로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개구리밥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주로 논이나 연못, 잔잔한 담수와 습지 같은 고인물 표면에 떠서 자랍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개구리밥은 주로 수온이 22도에서 29도 범위에서 분포하고 개구리밥 생장의 최적 수온은 26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pH 5에서 9 범위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6.5에서 8 범위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번식하는데 적합한 환경이면 며칠 내 연못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장 및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개구리밥의 번식 형태는 반복적으로 복제하는 무성생식으로 각각의 엽상체들이 성숙함에 따라 엽상체 부근에 여기 버딩 파우치에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싹은 부모에게 붙어 자라다가 다 자라면 떨어져 나갑니다. 개구리밥의 일반적인 더블링 타입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울피아는 1.7일 정도, 렘나는 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구리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구리밥은 빠르게 성장하여 면적당 옥수수보다 5-6배 많은 전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로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망한 대체 에너지 자원인 에탄올, 부탄올 및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밥 생물 정화 능력을 통해 물에서 비소를 제거하거나 박테리아, 질소, 인산염 및 자연적으로 생산된 수역, 건설된 습지의 폐수 및 기타 영양소와 같은 오염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생물 재생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밥은 중국에서 한방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개구리밥을 피부병, 발진, 알러지,
홍역 등 다양한 치료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세포벽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구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개구리밥의 건조 물질 및 조단백질은 루멘이라는 기관에서 잘 분해될 수 있어 소에게 공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뿐만 아니라 콩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더 높기 때문에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요한 식물 공급원으로 이용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랜트 지노믹스 랩에서는 이러한 개구리밥 중 하나인 분개구리밥이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고 시설 기반 농업 작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개구리밥에 대한 계통학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개구리밥 샘플을 안정적으로 생장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분개구리밥 시설 기반 농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체계적이고 확립된 생장 모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분개구리밥을 키우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그리고 조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듈화를 진행해 놓으면 각각의 기능들의 수정과 적용이 용이하며 유지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기능 하나하나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후에 유지 보수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화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분개구리밥 생장 모듈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가 앞으로 생장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 배우고자 하는 분야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생장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는 크게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4차 산업시대에 들어 떠오르는 분야들로 생장 모듈에 적용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센서나 카메라 등 다양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위치, 물체의 작동 여부 등 또는 컨디션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내장된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원격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들로 환경이나 상황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상태를 예측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IoT의 중심이 되는 하드웨어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즈베리파이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학생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아닌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오픈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과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PC는 GPI, 즉 입출력 포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GPI 포트란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로서 입력과 출력을 포함한 동작이 런타임 시에 사용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직접 회로나 전기 회로 기판의 디지털 신호판입니다. 이러한 라즈베리파이는 GPI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센서, 모터, 광원, 카메라 등 하드웨어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드웨어 중 하나인 아두이노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 하나로 외부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아두이노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 및 회로드 등 개발을 위한 내용이 담긴 오픈소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두이노 보드는 각종 센서 그리고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한 다양한 호환 보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는 입출력, 즉 GPIO를 지원하지만 아두이노는 운영체제나 펌웨어가 없고 라즈베리파이는 운영체제 설치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아두이노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부 기기를 직접 제어하지만 라즈베리파이는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내에서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외부 기기를 제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외부 기기를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GPIO의 강점을 가지고 라즈베리파이는 외부 기기를 트랜지스터가 다루기 때문에 외부 기기 제어에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센서, LCD, 모터와 같은 외부 기기의 제어를 주로 하는 프로젝트라면 아두이노를, 그리고 비디오나 카메라, 그리고 복잡한 수치 계산 같은 데이터 처리 연산 작업들은 라즈베리파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에게 정보를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다루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개할 센서는 다양한 환경 정보인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사운드, 거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측정해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정보들을 오픈소스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센서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붕괴구리밥 생장 환경을 예로 들면 조도 및 온도 그리고 각종 영양분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통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구조화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집합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데요.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엑셀 같이 일련의 표 안에 행과 열로 모델링 되며 이는 프로세싱과 데이터, 쿼리 작업, 검색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데이터를 관리, 수정, 업데이트, 제어 등 데이터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작업엔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을 사용합니다. 이 SQL은 데이터를 검색, 그리고 조작, 정의하고 그리고 접근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거의 모든 광기형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센서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후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접근,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센서 및 하드웨어를 거치하고 붕괴구리밥 생장 환경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시중에서 구매하여 제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제작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3D 프린터를 선택하였습니다. 3D 프린터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3차원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수성과 같은 밀링이나 또는 물체를 깎는 적삭 방법이 아닌 이제 층층이 쌓는 적층 방식으로 입생물을 제작하는데요. 이는 컴퓨터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고 다른 제조 기술에 비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료를 공구로 깎아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절삭 가공, 그리고 가구나 액체 형태의 재료를 굳혀가면서 한 층 한 층 쌓는 방식인 적층 가공 방식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으로 가공되는데 절삭 가공에 비해 비교적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제작과 동시에 채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출력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AD 또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 모델은 STL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STL 파일로 저장된 물체를 가로 방향으로 특정한 높이만큼 나누는 슬라이싱 과정을 거쳐 프린터의 헤드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G코드로 변경이 되고 이제 그 경로를 따라서 3D 프린터의 필라멘트가 사출되면서 적층시켜 물리적인 형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출력이 완성되고 나면 원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이 출력물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형상을 세공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3D 프린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그 보철 및 의료 도구를 제작하는 분야, 특히 인공관절 제작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인공관절에 비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서도 3D 프린팅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각 방별로 분리 출력을 해서 서로 조립한 집을 운하주택으로 설계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D 프린터로 외관을 제작한 자동차, 그리고 또한 맛과 형태, 색, 영양소, 식감, 농도, 수분 함유량 등 이 모든 것을 젤로서 제작하는 푸드 3D 프린터도 개발 중에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지만 일상생활, 예를 들면 실험실 내에서도 3D 프린팅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각종 튜브나 파이펫 등 이러한 실험 기구들을 거치할 수 있는 출력물, 그리고 실험에서도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용동에 사용되는 젤 트레이와 컵도 초보자도 쉽게 모델링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그렇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3D 프린팅을 생장 모듈에 적용시킨다면 이러한 모듈을 이용하여 붕괴구리밥의 환경을 각종 센서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 생장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